안녕하세요. 보험앤소송 보소TV의 오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추락사망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쉽게 말해서 뭐 아파트 옥상이나 한강다리든 뭐 어떤 건물에서 떨어져서 아니면 높은 계곡에서 떨어졌는데 사망을 했겠죠. 아니 크게 다쳤거나, 그때 보험사에서는 의도된 사고 아니냐, 고의사고로 이제 몰아갈 거예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서로 추정되는 게 있다고 하면 당연히 고의사고로 인해서 다친 거고 사망한 거기 때문에 돈을 못 받는 거는 당연한 거겠지만, 언제 작성된지도 모를 뭐 유서로 추정되는 낙서라든지 노트가 뭐 따로 있었는데 그 유가족이 실수로 경찰서에 보여줄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여줬는데 이것도 좀 애매한 거죠. 이게 언제 작성된지 모를 경우에는 유서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힘들 때 뭐 죽고 싶다, 뭐 힘들다, 이렇게 살면 뭐하나, 뭐 이렇게 뭐 넋두리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면 뭐 친구들한테나 아니면 뭐 SNS에 올린 경우도 많은데, 이거를 다 유서로 보기엔 좀 애매하고, 명확하게 유서로 보이는 게 있지 않는 이상은 보험사에서는 고의사고로 주장하고 우리는 실족인데, 우리는 실족을 주장하려면 유서가 없어요. 만약에 아파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려하셔야 될 게, 그 떨어진 사람의 키를 보고, 그리고 그 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난간의 높이를 또 보셔야 돼요. 아니면 그 뭐 좀 약간 위험한 장소로 가기 위한 뭐 난이도라고 해야 될까요? 요 정도 높이에 있는 난간이 있어요. 명치 정도에. 뭐 술 한잔 먹고 이게 위에 이렇게 뭐 담배 피다가 내지는 뭐 침을 뱉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실수해서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강다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강다리에서 떨어진다고 무조건 다 사실 자살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술을 먹고 거기 한강다리 그냥 걸어서 건너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요즘은 한강다리에 이렇게 CCTV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거 구분하는 건 어렵진 않은데, 일단 보험사는 사망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 고액이기 때문에 자살 고의로 추정이 되면 무조건 일단은 면책을 하고 보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가족들이 보기에도 야 맨날 힘들어했기 때문에 진짜 자살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포기해버린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러시지 마시라 이거죠. 아니 요즘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어요. 다 힘들고 우울하고 요즘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 PD님도 힘든 상태에서 SNS 힘들다 그러고 나 술 한잔 힘들면 당연히 술을 먹잖아요. 술을 먹고 귀갓길에 가다가 어디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많이 다쳐가지고. 근데 보험사에서 당신 SNS에 보니까 유서로 보이는 글도 썼고 거기가 난간이 좀 있는데 높이가 있는데 일부러 떨어지지 않는 이상 떨어지기 힘들어 보이니 난 돈 못 주겠다 라고 할 겁니다. 물론 안 그런 보험사도 있겠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억울하시겠죠. 상당히 억울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PD님이 만약에 실수 떨어진 부분을 보험사에서 고의사고로 주장을 한다, 그럼 거기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사한테 있습니다. 고의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한 내가 아니라 보험사가 입증해야 돼요. 그러면은 유서 말고는 사실 고의로 떨어졌다라는 거 입증할 만한 거는 CCTV도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애매한 경우 아닌 확실한 입증 책임, 즉 명확한 입증 책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하지 않고 추정만 가지고는 보험금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줘야 됩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입증 책임은 보험사한테 있다. 물론 상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청구권자, 즉 피보험자한테 있는데, 뭐 이미 다친 부분에 대해서 더 상해에 대한 입증은 할 게 없는 거잖아요. 다친 건 이미 입증한 거니까. 내가 일부러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사한테 있다. 쫄지 마셔라. 그리고 강하게 나가셔야 된다. 입증해라. 보험사한테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만약에 유족분들도 망인이 일부러 떨어졌다는 증거를 대라. 추정만 하지 말고 당신들이 신이냐 어떻게 입증했느냐 근거를 대라고 하시면 돼요. 못 될 겁니다 아마. 왜냐, 유서 말고는 딱히 뭐 없으니까. 그런데도 보험사는 면책을 하고 있어요. 고액이니까. 왜 그런지에 대한 습성은 나중에 한번 다룰 건데, 보험사는 장기보험, 즉 개인보험하고 자동차 보험하고 습성이 다른데, 이건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얘기 들으시면 아주 화나실 건데, 이것도 좀 약간 내용이 기니까 따로 뺏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 만약에 추락해서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망이든 유족분들이 꼭 경찰서 가서 진술을 꼭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유족분들이 부검하기도 싫고, 아니면은 이게 사건이 복잡하고 어쨌든 뭐 타살 누군가 외력에 의해서 사망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특히
경찰들이 물어봐요. 자살한 것 같은데 자살로 뭐 인정하시나요? 아, 예,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겠죠. 그런 진술이 여기 유족 진술에 안 남기는 방법. 추락했는데 아니 실족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막 저도 옛날에 술 먹고 어디 난간 위에 올라가서 막 노래 부르고 막 떨어질 뻔한 적도 있는데 아니 그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추락해서 사망했을 수 있는데 왜 자살로 또 100% 단정 짓고 유족이 가서 진술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실수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송에 가서도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내용을 한번 저번에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족 진술 잘 하셔야 되고 고의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 보험사한테 있다.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증거 내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세요. 증거 없으면 돈 달라 강하게 요구하셔도 됩니다. 옛날에 해병대에 있었던 일인데 해병대 관사가 4층짜리 건물이었고 그러니까 이 해병대 간부가 간부들이랑 회식을 하다가 상급자한테 엄청 욕을 먹고 관사로 와서 군인들은 그러니까 간부급들은 관사를 하는데 따로 모여서 잡니다. 뭐 거기서 돌아와서 막 한 10m 되는 사다리를 이렇게 올라가서 힘들게 위험한 데서 올라가서 요만한 창문을 넘어서 이렇게 뾰족한 지붕에 올라가서 여기 걸터 앉아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중대산에 이렇게 하다가 난동을 부리다가 헌병대 출동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목격자 말에 의하면 이렇게 울고 막 소리 지르다가 이 사람이 몸을 뒤집었어요. 몸을 뒤집은 상태에서 갑자기 툭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망했어요.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애매모호하죠. 지급을 해야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왜냐? 근데 누가 봐도 이건 자살 시도를 하려고 올라간 거고 상황이 자살로 보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목격자 진술이 뭐였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걸터 앉아 있다가 몸을 돌려서 있다가 2, 3초 뒤에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고 자살하려고 올라갔다가 군인 신분에서 이게 상당한 일일 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몸을 뒤집었는데 이 사람이 마음을 뒤집어 먹고 이 뾰족한 지붕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건 뭐 그냥 다시 돌아가자라고 생각해서 몸을 뒤집어서 다시 올라가려고 뒤집었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미끄러져서 추락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은 마음을 다 잡아서 다시 살려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실족해서 추락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정말 잘 다퉈야 되고 몇 가지 또 운도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무조건 뭐 자살로 추정이 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뭐 오늘 내용은 흔히 있는 일은 아닌데 혹시라도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화 예고는 골절 중에 사실 가장 발생이 많을 수 있는 손가락, 발가락 골절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생각보다 여기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도 꿀팁이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봐주세요. 이거 돈 많이 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거나 댓글 달아주시면